영화 파묘가 일본 개봉을 확정지으면서 놀라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묘의 일본 배급사 카도카와 K플러스는 오는 10월 18일 일본 개봉을 알렸는데요. 파묘는 국내에서 1191만 명을 동원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봉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개봉 소식이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파묘가 캐릭터 이름부터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설정하는 등 항일 영화로 일본 내에서는 반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숨기고 싶은 과거와 일본 귀신, 음향사 문화까지 담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한때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었죠. 하지만 쇼박스와 일본 배급사 카도카와 K플러스는 오로지 영화의 힘만으로 현지 흥행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급사 측은 파묘는 풍수라는 한일 공통의 소재, 일본에서도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네 배우의 캐스팅, 그리고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 작품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작품이다라며 일본 내에서도 한국적 오컬트 작품으로 호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 파묘가 개봉된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을 술렁이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 영화대에 기대하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낌 꼭 보고 싶다. 부디 보고 싶다. 기생충의 붐이 다시 일어난다. 일본 무자의 귀신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보고 싶다. 엄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뻐요. 난 일본인이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라 기대되는 땡. 기시감 있는 컷 많지만 한국 영화의 이 분위기가 견딜 수 없어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여기서 일본인 여러분은 단지 이 영화를 귀멸의 칼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청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도 파묘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본도 태권 영화화하자. 역시 조선인의 최대의 오락은 반일이구나. 아베관은 나오나요? 한국 영화라면 일본의 미디어는 과잉으로 선전할 거야. 하지만 젊은 층은 오히려 영화가 재밌을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반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내도익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아직 이 작품은 보이지 않지만 줄거리나 리뷰를 보는 한 이것은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일본 공개가 기대된다. 일본이나 일본인이 전범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프리카의 토인과 일본의 내도익. 이 감독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일본이 한국의 민족 정기를 차단하기 위해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우리 일본의 젊은 세대와 여성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눈길 없이 우리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해 한국의 분들이 이 호의의 기분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공존, 공영, 공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 반일이기 때문에 헤이트가 아니다. 내도익의 혐하는 헤이트 스피치. 진실의 역사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반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스크린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연간 5개의 영화를 보며 세계 베스트 3위 안에 듬. 일본은 연간 1.5개밖에 보지 않고 대신 TV로 10여 개를 보는 것 같다. 힘내라. 김고은. 파묘가 일본에 오면 영화관에 보러 갑니다. 반일 영화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실제로 스스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음향도 굉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파묘가 일본에서 개봉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배급사가 지난 4월 파묘가 일본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개봉하고 다른 나라에 개봉할 때도 일본 내에서는 개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파묘를 보고 싶다. 일본 공개는 파묘, 일본 공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빨리 보고 싶어. 파묘, 일본에서 개봉해줘. 부탁해. 어떤 배급사라도 사줘. 파묘,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번 달 공개가 될까요? 왜 일본은 항상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본에서도 개봉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너무 궁금해서 한국 가서 파묘를 보고 왔다며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감상평에 많은 일본인들을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파묘를 보는 건 두려우면서도 싸우는 표정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고은짱의 연기도 정말 멋지고 너무 여운이 있었어. 끝까지 끌려간 영화였다. 또 일본에서 빨리 보고 싶다. 파묘 무대의 인사도 무사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보는 것은 매우 깨끗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미소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들 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고은짱의 의식의 장면과 경을 주창하는 장면은 너무 굉장히 꼼짝 못했습니다. 일본 공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대박 흥행을 이뤄낸 파묘를 일본에서도 보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이유도 있었지만 일본도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파묘의 일본 현지 배급사는 개봉일과 함께 파묘 공개 결정, 티저 포스터 공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정식 출품,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사관왕 수상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대박 흥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더욱 어필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묘를 일본에 배급하는 카도카와 K플러스는 일본의 콘텐츠 기업이지만 대주주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콘텐츠 회사가 항일적인 메시지를 지난 웰메이드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파묘는 그동안 오컬트 영화의 성지라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오컬트 영화는 그 독특한 분위기와 심오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심령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전설, 초자연적인 요소들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죠. 예를 들어 링, 주온과 같은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두며 일본 오컬트 영화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 오컬트 영화 파묘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파묘는 역사의 깊이와 한국적 오컬트 요소가 결합되어 단순한 공포의 경험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일본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며 기존 일본 오컬트 영화와 확실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를 통해서 영화의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알게 만드는데 그동안 일본의 오컬트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동안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 단순히 긴장감을 불어넣는 공포로 분류되었지만 이제 한국적 오컬트 영화 파묘는 공포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의미를 탐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컬트 장르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문화적, 역사적인 탐구의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 오컬트 영화 파묘가 개봉해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OTT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극장에서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묘는 지난 15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파묘는 스트리밍을 시작하자마자 영화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극장 흥행을 넘어서서 안방 흥행을 도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파묘의 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 속의 항일 코드를 녹여넣은 이유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장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던 당시 우연히 독립기념관을 찾았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천안을 지나는데 이정표의 독립기념관이 나오더라.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아 오랜만에 들렀다며 거기서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죠. 이어 민족을 위해 음지에서 고생하셨던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며 그때 감명을 받아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감히 제가 소환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근래 들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역사를 부인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영화 파묘로 진짜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진정한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